네, 시각 수급 동향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브라보스탁의 배현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마켓 프리뷰입니다. 이 프리뷰가 저는 자유스럽게 보자는 줄 알았더니 미리 보자는 의미라고 하더군요. 제가 늘 착각을 했었는데. 네, VS의 박영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미리 보고 싶죠, 사실은. 그죠? 뭐, 그렇죠. 타임머신에 대해서 늘 우리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좀 앞으로 나아가서 먼저 보고 오면은 정말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미국의 대선이라고 하는 큰 이슈는 하나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시장 반응은 좀 밋밋합니다. 크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박영호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번에는 오바마가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특별한 악재를 만나지 않았으면은 거의 재선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물론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금융 위기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버냉키 의장까지 헤쳐나갔다는 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표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경제 정책인데, 아마 롬니가 되든 누가 되든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는 해결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롬니가 됐을 때는 이제 소득세, 세금 문제를 좀 줄이자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문제, 오바마가 되면은 좀 더 부자 과세를 하자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장이 좀 부정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지만은, 그동안의 미국 대통령 선거를 쭉 살펴봤을 때 선거가 끝난 이후에 하락보다도 지수가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11월 달이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나아지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우리나라가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것은 미리 오바마 대통령 당선에 대한 어제 선반영이 있었고, 오늘은 그 선반영이 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부정의 요소보다는 일단은 긍정인데, 이 긍정이 이제 주식이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시원스러운 상승을 한번 기대했었는데, 어제 또 선반영이 먼저 됐고, 예. 오늘은 그냥 밋밋하고, 종목별의 차별은 너무 극심하고. 극심하죠. 네, 요즘 보면은 시세의 연속성이 없으니까 대응하기가 어렵고, 지수는 좋다고 하는데, 지수 관련주는 다 좋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굴뚝 산업들. 예. 네, 어제 보니까 무디스는 세계 1위의 철강 업체 아르셀로미탈의 등급을 정크로 강등을 시켜버렸더군요. 포스코에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 지난번에 포스코가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마 최근에 세계 경기 영향이 크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거는 유로존의 경기가 지금 계속 침하되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 나빠지고 있는 것들이 세계 경기의 축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계 중요 소비국들이 유로존하고 미국인데, 미국은 그나마 바닥에서 조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입장이지만 유로존은 점점점 가라앉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유럽과 미국과 중국의 상당히 수출 비중이 높은데, 지금은 중국의 수출 비중이 한 25% 정도 가장 높거든요. 근데 중국도 역시 미국과 유럽에 수출을 해서 먹고 산다. 아직은 내수만 갖고 못 먹고 산다는 거죠. 근데 두 양대축 중에서 하나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이 나빠지면서 중국도 좀 나빠지고 있고요. 중국이 나빠지면서 우리도 나빠지고 있고, 중국과 유로존이 나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미국도 조금 급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까지는 전반적으로 11월 달에는 좀 상승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반등은 해주겠지만 아마 특별한 악재 해소나 유로존이 완전히 해소가 되거나 이런 시원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급등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선택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자, 앞서 우리가 예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식이라는 것이 유행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가격이 또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거품이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단어, 테마라는 단어가 이제 주식시장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요. 유행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유행을 선도할 것이냐. 선도하는 게 맞겠습니까? 유행을 선도하는 게 맞는데요. 네. 사실 시장은 내가 선도한다고 해갖고서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주식시장을 볼 때 앞으로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과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는 게 가장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시장에 지금 급하게 형성된 테마들은 또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일단 전략적인 투자라는 것은 오늘과 내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업의 미래가치까지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 종목이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훨씬 유리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잠재력을 발굴한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건 아닌데요. 자, 오늘 또 투자 힌트를 대충 들어봤으니까 종목 이야기 또 들어보죠. 오늘은 어떤 기업을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에 그 시장에서 그 제약주들이 요즘에 아주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것은 뭐 인수합병 그 얘기들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수 관련주라는 측면도 무시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주가 움직이면서 이제 그 바이오 관련주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바이오테크 관련주 중에서 하나 좀 골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바이오테크. 예. 이거 어렵습니다. 바이오테크. 그러니까 사실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바이오. 예. 용어의 정리가 좀 명확치는 않은데 그 일종의 케어 장비?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일단 테크니까는요. 네. 헬스케어 이제 장비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이 또 잠재되어 있는 성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이거 일반 바이오 기업들이 그 실적이 뭐 아주 나쁘거나 아니면은 뭐 적자를 계속 지속을 하면서 부도위기에 있거나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 뭐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는 기존의 그 교육 장비 매출로서 이제 일단 안정적인 그 매출을 이루고 나가고 있으면서 올해부터 그 바이오테크 산업이죠. 줄기세포 그 산업을 영위하면서 아마 올해는 그 전초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성장성이 가미가 되면서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아마 급격한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화면에는 제2의 메디톡스 이렇게 나가고 있군요. 예, 그래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이 그 줄기 세포형, 그러니까는 네. 그 지방 줄기세포를 그 자동 분리하는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 성형외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방 줄기세포 자동 추출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네. 또 이것 또한 미국의 FDA 승인까지도 받은 기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성형외과에서 보톡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 회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그 메디톡스 제2의 메디톡스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종목이 뭡니까? 종목 얘기 안 해주시고 예 지금 막 얘기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니까 오늘은 그래서요 재촉을 좀 제가 줄기세포 전자동 분리기 셀디스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국내외 성형외과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는 ED라는 업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ED요?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군요. 주가가 좀 반등했군요. 예. 033110이군요. 예. 그래서 ED는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일단 교육장비와 로봇 관련주로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에 대한 사업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은 자회사의 그 휴림셀 그 바이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휴림바이오셀. 휴림바이오셀이죠. 죄송합니다. 네. 휴림바이오셀인 그 자회사의 그 가치가 아직 부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휴림바이오셀 같은 경우에는 그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직영부라든지 국가 그 줄기세포 치료제 사업을 지금 그 수행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그 모회사가 ED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ED라는 회사는 줄기세포 치료에 필요한 줄기세포 자동 분리기를 개발을 해서 서로 윈윈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주로 잠시만요. 내용 정리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ED라는 회사는 원래 교육용 장비 로봇 이런 쪽이라고 지금 회사를 여니까 나와요. 근데 네. 오늘 그 ED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휴림바이오셀이 생산하는 셀디스 여기 보니까 성형외과용 지방 줄기세포 자동 추출기 국내 최초 개발. 이거 용어가 기니까. 그러면은 그 성형외과에서 한번 본 것 같긴 한데요. 아니요, 자가지방을 추출해가지고. 네, 이거를요. 지금 사실 쉽게 생각을 하면은 보톡스를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톡스 대용인데 지금 그 성형 방법, 미용성에 보톡스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 줄기세포가 훨씬 더 유용하게 보톡스보다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그 성형 방법으로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톡스하고요, 지방세포하고 지방줄기세포하고의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보톡스는 독소를 체내에 주입하는 거고요. 지방세포는 자가지방을 삽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지방줄기세포는 자가지방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는 뭐 보톡스 같은 경우는 근육을 마비시켜갖고 성형효과를 내고 있지만은 지방세포나 지방줄기세포는 체형 변화에서 성형효과를 내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톡스 유지 기간이 보통 4에서 6개월 정도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포는 2에서 3년인데, 지방줄기세포는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최근에 성형외과 등에서 급격하게 사용량이 늘고 있고요. 각광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요즘 성형 미용에 대한 관심은 워낙 요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많이 있었고, 이 성형 관광도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국내 성형외과들 장사가 괜찮으신 모양이에요. 세금도 좀 많이 내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제가 다룰 문제는 아니고, 성형외과에 가면 요 휴린바이오셀의 셀디스라는 기계가 이제 많이 보급이 이제 되고 있는 추세다라는 얘기인가요? 예, 자가지방을 뽑아가지고 원심 분리를 통해서 줄기세포를 가지고 치료가 아니라 미용의 목적으로 쓴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거를 쉽게 얘기하려고 하시는데. 아니, 성형에 따로 관심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이 팔자주름 노력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보톡스 대용으로 세포를 많이 사용하라는데, 지방세포 같은 경우는 영양분 공급이 없으니까,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주저앉게 됩니다. 물론 보톡스는 단기간 내에 사용밖에 안 되는 건데, 지방 줄기세포라는 것은 지방세포의 줄기세포의 영양 공급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내 피부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내 피부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방을 분리해서 만드는 기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셀디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성형외과에서 지방 줄기세포를 일부 분리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아직 국내에서는 이렇게 전자동으로 분리하고 있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보통 지방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을 채취해서 그 다음에 다시 보관을 한 다음에 전문 연구실에 가가지고서 지방 분리해서 지방 줄기세포를 채취를 한 다음에 다시 갖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시간도 걸리고 오염이라든지 기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방 줄기세포가 좋은 건 알지만은 사실 사용하기 좀 불편했었는데, 네. 이번에 셀디스에서 전자동이죠. 전자동 지방 줄기세포 분리기를 만듦으로 인해 갖고서 일반 병원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형외과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기계에 들어가는 소모품도 또 이게 수익성이 괜찮다고요? 원래 기계보다는 이런 것들은 소모품들이 수익성이 괜찮습니다. 근데 기계도 사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사용할 때마다 모든 소모품을 버리기 때문에 사용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모품 매출도 증가하는 이런 현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 포인트만 짧게, 시간이 많이 지나간 예로 어떻게 매매 포인트를 잡고 계십니까? 지금 ED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시세가 분출하지 않았지만은 전반적으로 중소형 관련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분리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ED의 사업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2013년에는 250억 원 정도에서 줄기세포 비중이 한 33%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장비 67% 정도 될 텐데, 2014년도에는 385억 원의 매출에서 줄기세포가 한 55% 정도. 이제는, 로봇 교육용 장비 회사에서 줄기세포 회사로, 바이오 회사로 탈바꿈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을 미리 좀 캐치해서 꾸준히 한번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성형외과에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가셔서 이 ED가 생산하는, 아까 이름이 뭐라 그랬죠? 셀디스라는 장비입니다. 네, 예. 있는지 한번 보시고 많이 보급이 되어 있으면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투자 힌트를 얻으면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변화하는 기업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미리 또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네, 또 1차적으로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되면 단기 목표가는 한 4,100원 정도 1차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지지 이탈가는 2,4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지 이탈가를 이탈하면은 일단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ED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변화하는 기업을 미리 또 봤습니다. 마켓 프리뷰 VS의 박영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